네, 새록맘과 함께하는 엄마표 수학 개론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 이름을 지을 때 엄마표 수학 개론, 개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약간 겉핥기 하듯이 이렇게 넓게 개념을 한번 싹 훑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엄마표 수학이라는 게 어린 유아기부터 이제 좀 더 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사실 엄마가 함께 달리기 동반 파트너가 되어주듯이 12년의 교육 그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다루는 엄마표 수학 개론은 말 그대로 엄마표로 수학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대비해서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엄마가 꼭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총 8주간의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는 엄마표 수학 개론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꼭 기억해 주실 점, 이 자료를 제가 그 PDF로 제공을 해 드릴 텐데요.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스터디를 신청한 본인만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 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부를 진행하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료가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자료만 타인에게 공유가 될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의도가, 기획 의도가 되게 곡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는 항상 본인만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의 기준은 모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8살에서 9살 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아닌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밟아 가겠구나 라고 먼저 대비하는 관점에서 엄마가 이번 스터디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내용은 애 바이 애. 아시죠? 아이들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새로기랑 공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다른 아이가 맡겨진다면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자신이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만약에 저한테 새로운 아이가 맡겨진다면 그 아이를 탐색하고 관찰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분명히 또 소요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새록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중상위권 이상의 아이의 수학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쓸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이 차이가 날 수 있죠. 어떤 아이는 5살, 6살에 이미 수학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8살, 9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의 위치는 어디이며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1주차 내용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엄마표 수학개론 1주차의 내용은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12년 동안의 수학 교육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선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인 이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우선 수학 교육에 관심이 높은 엄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수학이 대학교를 진학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수학을 신경 쓰는 분들도 많고, 이유는 다 다양할 수 있겠죠. 수학 교육의 현직에 있는 분들도 사실 내 아이의 수학 교육을 직접 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엄마표 수학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점을 느낀 엄마 중에 한 명이었고요. 영어 못지않게 수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수학 공부 또한 아이랑 함께 한다는 게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놓지 못하고 계속 아이랑 같이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점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어요. 새로기랑 같이 5살 때부터 이제 뭐 엄마표 영어다, 뭐 수학이다 할 거 없이 이제 저는 5살부터 아이랑 같이 공부를 이제 시작한 케이스고요. 새로기 5살 때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을 해서 함께 달려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엄마표 영어, 뭐 엄마표 수학 이러면 이렇게 엄마표라는 단어가 붙으면 엄마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어떤 학습 방식을 생각하겠지만 사실 엄마표 영어도 엄마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표 영어든 수학이든 엄마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지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엄마표 영어 그리고 엄마표 수학은 그 목적도 그리고 접근 방식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유는 많아요. 그쵸?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함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아기부터 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표 수학은 약간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영어 공부는 이어가면서 학습이 계속 어떻게 계속 뭐 평생 어떻게 보면 이어질 학문이기도 한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르죠. 영어는 길게 공부하는 학습이라는 그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즐겁게 시작을 하고 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요런 점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한다면 엄마표 수학은 조금 달라요. 우선 저는 공대를 나온 엄마예요. 대학교를 가서도 이제 수업이 있었죠. 그리고 뭐 역학 수업도 있었죠. 역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를 다루지만 사실 이제 그 물리를 풀어내는 과정은 수학이죠. 그것도. 대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사실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공식을 배우지는 않아요. 이미 고등 수학에서 배운 것들로 내가 선택한 어떤 전공에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깊게 응용하는 것들을 배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대부분의 수학 개념과 이론은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압축해서 거의 대부분을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공이 이런 공대나 수학이랑 관련이 없다면 사실상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수학 공부를 할 일이 없어요. 거의 수학을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죠. 즉 수학은 초등 입학부터 고등 졸업까지 12년을 압축해서 배우는 어떤 학문입니다. 이 공부는 대학교 입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사실상 인생보다는 입시랑 관련 깊은 공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엄마비 영어처럼 장기적이고 느긋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수학도 뭐 물론 즐겁고 재미있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12년 동안 압축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 시기에 반드시 배우고 지나가야 되는 게 수학이다 보니까 자칫 만약에 시기를 놓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도 수학이긴 하죠.
자, 우리는 12년 동안 아이들이 국가에서 준비한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학을 배웁니다. 초등 6년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분수, 소수, 그 수들의 나눗셈, 그러니까 사칙 연산을 연습을 하고 평면 도형에서 입체 도형까지의 개념을 익히죠. 그리고 이제 원뿔의 넓이, 원뿔, 원 기둥 같은 이런 원의 개념들을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초등 6년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중등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그다음에 이제 각종 방정식들, 종류가 다양한 방정식들을 익히게 되고 부등식, 그리고 함수라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함수를 잘 이해를 하려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각종 그래프와 비례의 이해.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학이 된다면, 진짜 고등학교 때는 뭐 각종 함수란 함수는 뭐 골고루 아주 그냥 다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문이과 할 거 없이 사실 수학은 지금 이제 입시의 어떤 키가 되고 있죠. 어, 12년 동안 전체 커리큘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몇 학년에 무슨 단원을 익히지? 이제 요거까지 세부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접근하는 시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시작을 하면 될까요? 엄마표 수학은 엄마가 가르치는 수학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고등 수학을 지금 엄마가 직접 가르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집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집이나 될까요? 네. 저도 한때 수학 과외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막상 이제 새로기가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과연 내 아이를 붙잡고 고등 수학을 직접 가르칠 수 있을까는, 닥쳐봐야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수학을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엄마가 놓치지 않고 챙겨줘야 되는 것들, 그런 적절한 시점에 대한 어떤 학습 진도적인 부분을 엄마가 한 발 앞서서 내다보고 목표 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수학을 잘하지 못했던 엄마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대학 수시 모집이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내신 또는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럼 실제 수학 실력의 평가는 12년이 아니라 11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어떻게 보면 이제 12년 동안 나는 압축을 해서 아이랑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년이 날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가 수학을 평가받는 어떤 압축된 기간은 11년간의 학습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 단계별로 수학 진도의 선행 시점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래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선행에 대해서 찬반 논란은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슴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선행을 막 해야 돼 하면서 아이를 끌고 가기에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 이게 바람직한 어떤 수학 공부의 모범 답안이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머리로 판단을 하면 냉정하게 이제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1년간의 압축된 어떤 공부의 결과로 아이는 평가를 받고 그걸로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이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선행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사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학 선행이 꼭 필요할까요? 네.
제가 라방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듣는 질문인데요. 솔직히 라방을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 시원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완전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솔직한, 완전히 솔직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수학 선행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을 찍고 명문대를 막 목표로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도 어떤 안정적인 대학 입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수학 내신 관리, 즉 지금의 내신은 이제 등급 관리죠. 등급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 수업에서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시간에서 1단원의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이제 연습을 통해서 어떤 응용하는 방법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도 풀어보고 문장제 문제들도 풀어보고 심화 단계의 문제를 익히는 것까지, 즉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원을 익히는 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현행 공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현행으로 수학 공부를 따라가려면 아이는 다른 과목을 다 젖혀두고 그냥 수학만 해야 됩니다. 음. 영어도 국어도 사회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는 챙길 과목이 되게 많은데 사실 수학을 현행으로 따라가려면 하루 종일 그 아이는 수학만 공부를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다른 과목도 고르게 잘 따라가려면, 그렇게 시간을 잘 배분해서 쓰려면 사실 수학을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학 선행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수학을 물론 최상위권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라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수학은 70점에서 80점까지는 사실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고, 다소 늦게 시작한 아이들도 한 80점까지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지만 80점 이상 100점까지 채우는 그 20점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위권의 점수를 이제 받아내려면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아이는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이라는 거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문제를 하나 더 맞출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속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근데 이 속도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풀어내려면 지금의 단원을 배운 것보다 한 단계 더 먼저 앞선 단원을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선행학습이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죠. 방정식을 배운 아이가 이제 미지수를 찾아내는 거랑, 방정식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그냥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은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운 아이는 빠르게 풀어내는데, 개념은 잘 알지만 방정식을 푸는 요령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는 시간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험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에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내가 전해주려면 일정 부분은 선행학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유명 어떤 학원들의 설명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사실 뭐 설명회만 가봤지 새로기는 아직까지 학원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학원들의 이렇게 설명회에서 막 학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커리큘럼이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현 시대의 어떤 흐름을 제가 참고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같이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원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초등 1학년에서 2학년 정도는 그냥 기본 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3학년 정도부터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반을 좀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학원들도 물론 종류가 많아요. 연산만 다루는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고력만 다루는 학원도 있죠. 그 자기들이 특화된 어떤 분야들이 있는 거죠. 심화나 사고력이 있는 과정, 그러니까 즉 조금 더 깊이 있는 수학을 다루는 곳들이 요 정도 선행을 달린다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3학년에서 4학년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선행을 달려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명 이제 최상위권의 아이들, 즉 어떤 영재원을 준비한다든지 경시대회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개념은 약 2년 정도의 선행, 그 다음에 심화는 약 1.5년 정도의 선행을 달립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저도 가서 보고, 와,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학원 한 군데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는 엄마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최상위권 노리는 아이들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중위권에서 이제 달리는 아이들은 개념을 보통 1년 정도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심화 과정을 이제 0.5년, 즉, 한 학기 정도가 선행이 됩니다. 즉, 이제 무슨 얘기냐면 4학년 2학기까지 만약에 개념을 선행을 나갔다. 그러면 심화를 그때 같이 학기를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심화는 이제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이렇게 개념을 먼저 한 학기 정도,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는 개념을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 심화는 그거보다는 조금 늦게, 한 템포 늦게 다지기를 하면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이제 아이랑 만약에 2학년 1학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2학년 1학기 개념을 했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2학년 1학기 선행 들어가야지, 뭐, 심화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개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볍게 선행을 이제 개념 교재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심화는 현행 위주로 다져준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라면 개념은 먼저 선행을 해서 가볍게 나가주되 이제 심화는 현행을 중심으로 다진다. 즉 1학년의 심화 과정을 지금 열심히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약간 막막하실 수 있죠. 네. 저도 막막한 걸 많이 느끼면서 번뇌도 느끼고 고민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음. 아직 학교를 이제 아직 보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되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1학년, 2학년 이런 학원들 뭐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 갈 길이 멀구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초등 1학년, 2학년 엄마들은 점점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랑 교육 현실이 엄마를 좀 많이 답답하게 만들죠. 자,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이게, 돌려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막막한 상황이 나만 겪는 건 아니에요. 음. 대한민국 모든 엄마가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어떤 참담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엄마가 간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이한테는 사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 그래서 수학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마표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치열한 현실을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냉혹하고 치열한 현실을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건 이제 엄마인 거고, 그래서 엄마가 한 발 앞서서, 한 발 먼저 해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끌어주는 과정을 잘 엄마표 수학에서 이제 만들어지면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얻어야 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학년에서 2학년. 미취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그 시기까지의 아이들이 얻어야 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미취학부터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한 2번 학원을 보내서 수학을 배운다. 그런 것보다는 엄마랑 15분, 20분 요 정도 하는 경험이 쌓이면 그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 수학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초등 저학년 수학이고요. 아이가 초등 수학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엄마비 수학을 잘 끌어주면 아이는 일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죠. 그러면 수학은 학습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목이에요. 즉,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욕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거 꼭, 나 공부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게 초등 시기에 이제 마련이 되면 아이는 중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가 끌어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마무리를 잘 해주면 엄마랑 아이랑 함께 달려가는 그 긴 수학 공부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라방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새로기한테 주문을 많이 걸어요. 어, 제가 그 친정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넌 요행은 없어. 근데 대신 한 만큼은 무조건 얻어간대. 엄마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주문이 되었어요. 결과가 좋으면 그래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도 좋구나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다독일 수도 있고 근데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는 그래 네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만큼 너는 받았던 거야. 너는 더 할 수 있었어 분명.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분발을 해보자. 이렇게 스스로한테 채찍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 된 거죠. 세록이는 사실 수학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연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룰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했던 어떤 속도와 이해도가 지금 현재 세록이한테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도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스스로를 이제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재라는 것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교재가 틀릴 때마다,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가 어떤 한두 개씩 틀릴 때마다 자신감을 잃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엄마가 아이에게 주문을 걸어주면 이 주문은 큰 힘이 됩니다. 못 푼 것보다 잘 푼 것이 생기면 이게 더 이제 못 푼 부분보다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크게 반응을 해주고 저번보다 지금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못하는 아이가 아니고 이 문제는 너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자주 걸어주세요. 이게 다 같이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 근데 나는 네가 그 몇 명에 속해서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수학이 나 이거 싫어. 난 이 교재 재미없어. 이럴 때 엄마가 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난 이 책 너무 재밌는데. 나는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재밌는데. 수학 더하기 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일부러라도 수학은 재밌다라는 주문을 넣어주시고 와, 너 진짜 수학 잘해. 속은 부글부글 끓더라도 와, 너 진짜 수학 잘해. 너 소질 있는 것 같아. 수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야, 점점 더 잘하고 있어. 너 전에 하던 것보다 지금 더 잘하는 거 너 느끼지 않았어? 이러면 아이는 느꼈다고 대답을 해요. 지난번보다 지금 너는 훨씬 더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해주면서 이런 경험과 시간이 엄마랑 같이 쌓이게 되면 아이도 자기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가 생각해도
예전보다는 네가 좀 더 잘 푸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아이가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때 이제 스스로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싫지만 이 공부를 조금씩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해지는 것 같네? 이렇게 스스로 이유를 깨닫게 되죠. 어떤 급박한 현실은 이제 엄마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아이한테는 할 수 있다라는 주문, 이거를 걸어주는 게 사실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필요한 엄마표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자유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제 4학년 아이의 수학 학원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살고 계신 동네를 중심으로 이제 유명하다는 학원 또는 뭐 좋다는 학원 이제 알아보신 다음에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상담 전화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지금 4학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따로 선행은 나간 적이 없다. 그냥 학교 수업 위주로만 따라가 왔다.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 아이가 다닐 만한 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반에서는 교재는 어떤 것을 씁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 보세요. 어, 이런 경험이 물론 지금 우리 아이는 4학년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미션을 드리는 것은 학원들의 어떤 반편성 방식이나 그다음에 수업 교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상담을 할 때 이제 테스트를 거친다는 이제 곳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테스트 방식은 이제 무엇인지,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무지해도 사실 이런 트렌드를 대비해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미리 한번 조사를 해본다라는 이제 경험을 한번 겪어보시라는 뜻에서 말이 막 씹히네요. 그런 뜻에서 제가 자유 미션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3학년에서 4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 수업을 많이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정도 되면 이제 엄마가 앉아서 잔소리하면서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어지고, 아이 친구들도 이제 무엇보다 아이 친구들이 다 학원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아이도 따라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동네마다 이게 분위기라는 것도 또 있고 약간 동네마다 소위 말하는 어떤 학습의 어떤 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막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입학조차 힘든 동네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동네에 살 거라면 나는 이제 거기 상황에 맞춰서 나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동네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미션을 자유 미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유 미션이니까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참고해서, 어, 그러고 보니까 한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한번 전화를 돌려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되게 막막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주차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답답해지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번 스터디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누는 이제 2주차, 3주차, 이제 4주차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탈피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간다고 보시면 되어요. 이번 스터디는 이제 엄마의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 소감을 그냥 인증해 주시면 그걸로 참여 인증을 대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율이에요. 뭐 강제성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매주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들어온 내 머릿속에 든 어떤 생각을 조금씩 글로 정리를 해 두시면 8주가 다 지나갔을 때 조금 더 뜻깊은 스터디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자료 노출은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 시켜주시고 내용이 뭐 유출되는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제 쓸데없는 꼬투리로 뭔가 어디선가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노출은 최소화 시켜주시고 내가 1주차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 두시면 엄마가 나중에 8주가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뭔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SNS나 또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시태그 요거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시태그 같이 남겨주세요. 자, 1주차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강의에서는 우리가 12년의 어떤 수학 흐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압축이 되어서 11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고 그걸로 평가받아서 학교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12년 중에 절반인 6년의 초등 과정이죠. 그래서 6년의 초등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